외국의 유명한 코치가 한국을 방문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았다. 코치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자 고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세심하게 듣고 난 코치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고객은 코치가 자신이 한 말을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더 자세히 원하는 것을 설명했다. 다시 코치가 부드럽게 질문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자 고객 역할을 맡은 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네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다들 아시죠? 가끔씩 에너지가 소진되고 하는 일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곤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책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를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새로운 나로 나답게 살 방법들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의 강점을 약점으로 오해하고 더 나아지려 애썼던 부분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개발과 성장의 출발은 자기 사랑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에서는 각 주제별로 원포인트 코칭이 담겨져 있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잠시 책 소개를 드릴게요. 정철민 작가님이 쓰셨고 출판사는 좋은 땅입니다. 작가님은 현재 IT 서비스 기업 콘텐츠 브릿지 부사장이자 비즈니스 앤 라이프 코치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국 갤럽 클리프톤 스트렝스 인증 강점 코치로서 한국 최초 강점 개발 공개 워크숍을 진행하셨고 강점으로 성장하라 라는 강의, 워크숍, 코칭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인생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틀에 박힌 자기 개발이 아닌 AI 시대에 맞는 맞춤형 자기 개발을 위한 강점 성장 공식을 만드셨네요. 목차를 보겠습니다. 챕터 1. 나 발견하기 첫 단계.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챕터 2.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챕터 3.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 챕터 4.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챕터 5.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만들다. 챕터 6. 최고의 나로 살기 위한 솔루션. 챕터 7. 강점을 과용할 때 인식하고 제어하는 법. 챕터 8. 왜 나로 살아야 할까? 인생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다. 모든 챕터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중 각 챕터의 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강점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수진 씨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이 말을 하자 수진 씨가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잘 못했나? 수진 씨의 갑작스런 눈물에 당혹스러웠다. 한참을 울던 수진 씨가 미안하다며 눈가를 훔쳤다. 마음이 조금 더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수진 씨는 S전자 책임 연구원이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소위 골드스펙의 금수저, 남부러울 것 없는 수진 씨다. 사소한 문제로 전전긍긍하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것뿐인데 이 사단이 벌어졌다. 수진 씨가 이윽고 말을 열었다. 저는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내면의 열등감이 컸어요. 늘 무언가 부족하고 마음속에 완벽주의 때문에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함께 일하던 직장 선배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진 책임은 후배로서 일은 잘하는데 이뻐하고 싶어도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워. 둥글둥글하게 다른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해. 그러니까 나도 불편할 때가 많아. 본인의 모난 부분을 좀 깎으면서 스스로 노력했으면 좋겠어. 수진 씨는 그때 선배와의 일을 떠올리며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선배의 충고를 듣고 나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지. 내가 뭐가 많이 났구나. 많이 깎여야 하겠구나. 내 예민함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와 감정 기복을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구나. 난 항상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선배의 말이 마음 한편에 상처가 되었어요. 한동안 주눅들고 위축되어 그 선배와 팀원들 눈치를 많이 봤어요. 수진 씨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예민함은 극복하기 힘든 콤플렉스였다.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했다. 특히 몸이 자주 아팠다.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빠르고 예민하게 눈치채다 보니 주변의 모든 외부 자극들이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다. 수진 씨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섬세하게 감정을 느낄 줄 아는 그 예민함은 수진 씨에게 진주와 같은 강점이지만 수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민함을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 자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사는 삶은 고단하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었지만 안타까움이 올라왔다. 오늘도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를 만난 코치님이 제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남들에게 늘 비난받고 심지어 스스로 심하게 질책해왔던 내 예민함이 버려야 할 배설물이 아니라 빛나는 진주였다는 게 그동안 마음속 응어리들이 순식간에 확 녹아내리면서 눈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휴, 다행이다. 잔잔한 호수에 생긴 동심원처럼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수진 씨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보석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했다. 나도 그랬다. 내 안의 강점을 약점으로 오해하고 살았다. 강점이 약점으로 나타날 때마다 이유를 몰라 괴로워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책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쓰러져 울면서 몸부림치곤 했다.
코치로서 살면서 조금씩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수진 씨가 섬세하게 느끼는 자신의 예민함은 모난 돌이 아닌 빛나는 진주였다. 수진 씨가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했을 때 진주가 드디어 세상에 나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후로 수진 씨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다. 코치님과의 폭풍 눈물 사건 이후로 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민함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어요. 몇 번 더 생각해보고 취할 것만 취하려고요. 새로운 나로 살기로 한 수진 씨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신을 가두는 인생을 내려놓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틀로 내가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에 대한 오해의 틀을 깨트릴 때 새로운 나로 살 수 있다.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지금까지 오해해서 미안해. 미운 오리로 살래? 백조로 살래? 안데르센이 쓴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있다. 보통의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던 새끼 오리가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동화는 작가 안데르센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거울에 비추듯 미운 오리 새끼를 쓴 것이다. 백조인 것을 알기까지 고단하고 힘든 미운 오리로 살았던 작가 자신의 경험이 담겼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거울 삼아 우리도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이야기의 나를 비춰보자.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나는 지금 미운 오리 상태인가? 아니면 백조 상태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심오한 질문은 철학자들도 평생을 걸쳐 묻고 답하는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오리 상태인지 백조 상태인지는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겪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지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며 괴로워한다. 만약 내가 누군가 평가와 기준을 들이댈 때마다 힘들어한다면, 그때마다 한없이 작아진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날 얼마나 인정해주는지에 목말라 한다면, 그럼 미운 오리 새끼가 맞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가? 고민할 만한 진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가? 아니면 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를 고민하는가? 그 문제가 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아는가? 내가 미운 오리 새끼 상태일 때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된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문제로 생각할까? 누군가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이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못마땅해서 그렇다. 또는 다른 사람도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으니 화가 나고 괴롭다. 예쁜 오리를 보며 동경하고
나도 그 오리처럼 되고 싶은가? 내게 없거나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서 예쁜 오리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가? 무엇을 해도 예쁜 오리가 될 수 없어 좌절하는가? 그렇다면 미운 오리로 사는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시대의 미운 오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모습은 보면서 나 자신의 독특함과 나다움은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자신에게서는 부족함만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가는 길로 우르르 가려 한다.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안데르센은 어떻게 미운 오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핵심은 관점에 있다.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살고자 하면서 미운 오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데르센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관점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농장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과 같았다.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만의 독특한 나다움을 찾는다. 나의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백조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새로운 나로 나답게 살 방법이다. 관점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이고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는 내면의 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글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일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습관으로 표현한다. 내면의 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다운 삶을 드러내는 시작이다. 안데르센은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자전적 동화, 미운 오리 새끼로 표현했다. 더는 남들의 기준에 맞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지 않겠어. 내 결핍에 집중해서 몸부리치는 삶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백조야. 안데르센처럼 관점을 바꾸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로 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로 남다르고 특별한 나로 살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 재능과 강점이 드러난 순간이었구나. 맞아. 그때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했지. 나도 모르게 최고의 성취 순간을 맛보았구나. 맞아. 그때 진짜 나다움을 느꼈어. 나의 강점을 발견하다 보면 감탄의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자연스럽고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이다.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더 깊게 성찰하며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 안의 강점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스로 강점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성장을 가로막는 내부의 커다란 방해 요인이 된다. 당신에게 이런 강점의 좋은 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차별적인 강점입니다. 이런 점이 당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네요.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고 쉽게 하세요? 코치로서 나는 내가 관찰한 강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강점이나 성향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교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하다는 암묵적 인식을 가지다 보니 암암리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있는 것을 두고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있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과장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일이다. 과도하게 부인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것일 수 있다. 저요? 아닌데요. 저는 아닙니다. 뭐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겸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겸손이 아니었다. 자기 인식이 낮아서 자신을 부정하는 자동 반응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그렇다고? 아닐 거야. 아니야. 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패턴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도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본다. 쉽사리 자신의 강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강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무슨 강점이냐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은 토끼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거북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강점은 그런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워 잘 인식되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독특한 강점으로 보인다.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 마치 자신이 사기꾼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 가면 증후군이다. 이들은 겉모습이라는 가면을 쓰고 현재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알까 두려워한다. 특히 자신의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한사코 사양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답게 살지 못한다.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자동적인 패턴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진 때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자.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서서히 자기 인식이 생기고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제가요?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힘이 납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보석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때 내면의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고 새로운 나로 나답게 성장할 수 있다. 아무거나는 아무것도 이뤄주지 않는다.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점심 메뉴는 아무거나이다.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는 게 때로 귀찮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메뉴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아무거나가 최선의 메뉴가 된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겪을 수 있는 내적, 외적인 감정 소모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무의식이 작동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어떤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코치로서 10년 넘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대부분 가짜 원함일 가능성이 높다. 더 깊게 질문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함께 탐색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가짜 원함이 진짜 원함으로 바뀐다. 아, 제가 원한 것이 바로 이거였군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제야 발견하고 기뻐한다. 깊이 재차 되묻지 않고서는 자신이 진정 가슴 뛰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유명한 코치가 한국을 방문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았다. 코치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자 고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세심하게 듣고 난 코치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고객은 코치가 자신이 한 말을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더 자세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명했다. 다시 코치가 부드럽게 질문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자 고객 역할을 맡은 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고객은 자신이 말한 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듯했다. 지켜보던 나도 알게 되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나 자신이 모를 수 있구나. 왜 사람들은 진정으로 가슴 뛰게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기를 잊은 것은 아닐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갈망했지만 실제 손에 잡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일까? 소망하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실망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진정으로 가슴 뛰게 원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가? 원하는 것을 품고 있지만 과연 언제 얻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나? 원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되나?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고 감사할 때
강점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기회가 생긴다. 강점이 발휘되어 최고의 성취 순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많은 사람이 원하기는 하지만 현실의 상황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접는다. 이번 생에는 글렀어 라며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 도전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뭔 소리야,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네 라며 자조한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라며 안 되는 현실을,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한다.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하는 것 또한 다른 현실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매여 있는 현실 때문에 강점이 발휘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안 되게 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좋죠. 해봤어요. 하지만 실망과 좌절뿐이에요. 이런 생각이 더욱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면서 어쩌면 핑곗거리를 찾느라 나의 약점에 집중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강점 발휘의 최대 장애물이다. 과거에 일어난 최고의 성취 순간을 떠올릴 때 자신감과 에너지가 생긴다.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순간을 상상하는 데 이를 적용해보자. 목표에 도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상을 해보라.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면 현재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라. 그 상상한 모습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충분히 느껴보라.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다. 복권 한 장으로 일주일 동안 행복감도 느끼는데 이쯤이야 못할 일도 아니지 않는가. 미래의 최고 성취 순간 또는 현재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열정이 솟아난다. 에너지가 생기고 강점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신바람이 난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농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언 땅을 일궈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물 새는 걸 막아라. 약점 관리 제대로 하는 법. 강점에 집중하고 강점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말을 강조할 때마다 질문 세례를 받는다. 그럼 약점은 어떻게 하나요? 약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 된다. 약점이 발목을 잡으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다고 약점에만 집중하다 보면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약점을 관리하면서 강점 개발에 집중할 때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고 탁월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약점이란 무엇일까? 약점은 재능이나 기술, 지식의 부족 또는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한 지점을 말한다. 약점이라고 다 같은 약점이 아니다. 약점에도 종류가 있다. 약점의 형태에 따라 대처해야 할 전략이 달라진다. 기술적인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기술적 약점이다. 가능한 한 빨리 습득하는 것이 이 약점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짤 수 없다면 이는 분명한 약점이다. 빠르게 프로그래밍 지식과 스킬을 습득해야 한다. 간호사가 춤을 추지 못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다. 하지만 주사를 놓아야 하는 간호사가 환자의 정맥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약점이 된다.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패턴을 억지로 할 때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약점이 된다. 타고난 재능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발상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는 환경에 있을 때 재능을 발휘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 집단 전체의 규율과 규칙을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재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의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 같은 조직에 있다면 그의 타고난 재능은 그런 환경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고난 재능의 부족으로 인해 약점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피해야 할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약점 관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족한 재능 때문에 생기는 약점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보완할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과 강점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사람의 재능과 강점이 내 약점을 보완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 상호 보완과 시너지가 일어난다. 나는 상황에 맞춰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전략적 사고에 능숙하다. 하지만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약하다. 특히 미리 리스크를 파악해서 발생할 문제에 대처하거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일하는 데는 서투르다. 그런 일을 아주 못하지는 않지만 능숙하지 않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한 부분을 그냥 놓아두면 구멍으로 물이 샌다. 잘하는 부분만 집중하며 살 수는 없다. 반드시 약점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 약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는 없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는 전혀 성향이 다르고 그 분야에 자연스러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그들이 내가 가진 강점이 내 약점을 보완해주고 물이 새지 않게 막아줄 수 있기에 딱 좋다. 서로 강점의 궁합이 잘 맞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일수록 내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줄 가능성이 크다. 시너지를 통해 강점은 극대화되고 약점은 최소화된다. 내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사람들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다. 자연스러운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나와는 아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힘들어서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하기로 마음먹으면 이해되기 시작한다. 신뢰하기로 하면 믿음이 간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라도 일단 이해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서로 척척 합을 맞춰
일을 수월하게 진행해 나간다. 상호 보완이 되고 시너지가 생긴다.